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해안에서는 바지락 제철을 맞았지만 올해는 바지락 대부분이 폐사하면서 어장도 황폐해졌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족한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는 사회적 기업이 점차 늘고 있는데 판로 개척이 쉽지 않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해외에서 다시 국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이른바 유턴 기업에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례가 양산에서 나왔습니다. 수족관 돌고래 방류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돌고래 즉시 방류를 촉구하고 나선 반면 해양수산부는 방류를 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해마다 이맘때 남해안에서는 바지락 채취가 한창인데요. 올해는 바지락 대부분이 폐사하면서 어장도 황폐해졌습니다. 어민들은 댐 방류 때문에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사천 서포의 바지락 밭입니다. 파도 바지락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전멸 수준입니다. 어민들은 올해 바지락 수확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조개가 최고 많이 나오는 데인데 맛도 있고 한 마리도 없고 싹 다 썩어버려서 예. 남해군 강진만의 또 다른 바지락밭. 살아있는 바지락보다 폐사한 바지락이 더 많습니다. 바지락 캐기가 한창이어야 할 시기에 생존율은 채 20%에도 못 미칩니다. 죽은 게 거의 한 90%. 지금 이 상태로 봤습니다. 90%. 여기에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면서 갯벌 체험 행사마저 2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어민들은 여름철에 난강댐에서 물을 집중 방류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떨어진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8월에 방류한 어떤 민물의 어떤 양이 8월, 9월, 10월에 담소화가 되면서 거기에서 어떤 바지락에 대한 폐사가 다 이루어지는 걸로.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방류량을 2배까지 늘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어민들은 예상되는 피해를 조사해 보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천시와 남해군 의회도 방류량을 늘리는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피해에 대한 대책을 먼저 강구를 하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환경 피해 조사를. 하지만 수자원공사 측은 1966년 난강댐 준공 당시 어업권이 소멸될 것으로 보고 이미 보상을 마쳤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종승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족한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는 사회적 기업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경남에 모두 290여 곳의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판로 개척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청군 금서농공단지에서 컨테이너 톰백과 쓰레기 마대를 생산하는 MT코리아. 직원 26명 가운데 80%인 21명이 장애인과 고령자, 결혼 이민자 등 취약계층이 일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도 대기업 납품을 늘려 매출만 105억 원. 도내 사회적 기업 가운데 매출 1위를 달성했지만 판로 개척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어떤 다양한 혜택을 준다고 하면 일반 사기업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과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조달 우선 구매 제도가 있지만 사회적 기업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 공공기관의 평가 항목에도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가 들어가 있지만 사회적 기업 인정 범위는 부처마다 제각각입니다. 공공조달의 최저가 입찰도 규모가 작은 사회적 기업으로선 넘기 힘든 문턱입니다. 사회적 경제를 둘러싼 3법 제정이 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공공기관들에서 자발적으로 지침 등을 두어서 경남의 사회적 기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 165곳을 포함해 모두 292곳. 사회적 기업 지정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주말 동안 세찬 봄비와 따스한 봄볕이 지나갔는데요. 오늘은 황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황사가 북서기류를 타고 유입하면서 전국적으로 공기질을 탁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도 황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은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서 호흡기 건강을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황사만 아니면 활동하기 좋은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평년보다 3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포근하겠는데요. 창원의 현재 기온 10도, 진주는 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진주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낮 기온이 더 올라서 일교차는 다소 크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났지만 미세먼지로 인해서 시야가 뿌연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황사가 심한 만큼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크게 차갑지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8도, 함안은 7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1도, 양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6도, 산청은 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체로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공기질은 내일도 탁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날씨에는 계속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유턴 기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내 다른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들이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해외에서 국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는 사례가 양산에서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세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의 기관을 냉각시키는 쿨러 등 친환경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이 회사는 미국 엘라바마에 있는 생산 라인 가운데 3개 라인을 양산 어곡공단 내 현 본사 부지 옆으로 이전합니다. 오는 2023년까지 건축비 23억 원, 설비 60억 원 등 설비 투자 비용만 83억 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내 복귀 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국가와 양산시로부터 전체 투자 비용의 24%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향후 5년간 50명 이상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추가로 2%를 더 지원받게 됩니다. 지역의 세수 부분에도 도움이 될 거고 또 특히 거기에 대해서 고용 창출이 되기 때문에 지역 고용 해소에도 어느 정도 일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BMW와 포드 등 세계 유명 회사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생산 라인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기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 장점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 공장에 인력 수급 상황이 좋지 않고 최첨단 고부가가치의 부품을 생산하기에는 국내의 인력이 더 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에는 상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환자 발생률도 굉장히 높고 또 공장 셧다운도 있고 또 이 부분에 이제 출장을 가서 우리가 생산 기술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일시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투입할 수 있는 게 제약이 많았습니다. 지역은 기업에 지원을 제공하고 기업은 지역에 고용을 창출하면서 기업과 지역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기업과 지역의 상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도입하는 이번 제도가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면서 앞으로 제2, 제3의 사례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수족관 돌고래 방류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를 즉시 방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고 해양수산부는 바다 환경 등 방류를 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고향인 제주 앞바다에 방류된 서울대공원 남방 큰돌고래 제돌이. 바다로 돌아간 지 1년도 안 돼 무리와 잘 어울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방류된 돌고래 7마리. 그런데 지난 2017년 자연으로 돌아간 남방 큰돌고래 금등과 대포는 방류 이후 모습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돌이 같은 경우 이게 딱 다 들어맞는 거예요. 원래 살던 곳에 건강한 개체를
짝을 지어서 내보낸다는 이 원칙이 싹 다 들어맞는 경우예요. 울산에서는 장생포 고래생태 체험관이 2009년 문을 연 이후로 돌고래 8마리가 잇따라 폐사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현재 수족관에 갇혀 있는 돌고래 방류를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장생포 돌고래는 한 마리를 제외하고 모두 일본에서 건너온 큰 돌고래. 이들을 다시 일본에 방류하려면 멸종위기동물 국제거래법에 따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다시 포획될 우려가 있습니다. 큰 돌고래 종류들은 서식 영역이 매우 넓기 때문에 온대와 열대 바다를 거쳐서 전 세계에서 분포를 하고요. 어떤 한 지점을 고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오랜 기간 사육된 돌고래가 자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정 바다에 고래 쉼터를 조성해 방류하는 것을 대안으로 꼽습니다. 돌고래 방류를 둘러싼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수족관 돌고래 자연 방류를 논의할 TF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창원시 야구발전협의회 위원 위촉식이 오늘 오후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진행됩니다. 경남 직업교육혁신지구 지원센터 개소식이 오늘 오후 경남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 개최됩니다. 관광 콘텐츠 기획과 홍보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전 하동군수 집무실에서 열립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차량 릴레이 홍보가 오늘 오전 밀양교육청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창녕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첫 회의가 오늘 오후 창녕군청에서 개최됩니다. 거창군이 제1회 추경보다 385억 원 증액한 6,88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별로는 상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10억 원,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8억 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에 93억 원 등입니다. 진주중앙시장과 논계시장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대관문 아케이드 사업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도비 21억 원을 포함해 40억 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기존의 노후시설물을 철거하고 현대화 시설인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 깨끗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며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이 올해 6억 4천만 원을 투입해 110헥타르 규모의 산림자원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편백과 백합나무 등 경제수와 헛개나무와 같은 산림재해 방지 나무를 심는 것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양봉산업에 활용되는 쉬나무 등 밀원수 조성도 추진합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의령 전통시장을 잇따라 찾아 후보 유세 지원에 돌입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은 의령을 위기에서 구할 사람은 김충규 후보가 가장 가깝다며 고향을 위해 출마한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의령 전통시장을 찾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군수로 출마한 오태환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선거라며 군수는 물론 도의원과 시의원까지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의령군수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오후 5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MBC 경남 창원홀에서 열립니다. 토론회에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김충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태환 국민의힘 후보가 참석하며 무소속 김창완 오용 후보는 초청 외 후보자 연설회를 사전 녹화해 토론회 직후에 방송합니다. 토론회는 MBC 경남 TV와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원시사나 시설공단 경영본부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MBC 경남 보도 이후 경영본부장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최근 창원시와 시설공단이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경영본부장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일이지만 공기업 임직원과 공직자의 도덕성이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며 사표를 수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경남에서는 거제 6명, 진주 5명을 비롯해 통영과 김해 합천 등 8개 시 군에서 모두 20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거제 확진 환자 6명 가운데 3명은 거제 유흥업소와 기업 관련이며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진주 사우나 관련 확진 환자는 합천에서 2명, 진주와 통영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김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원아가 다니는 어린이집 직원과 원아 14명을 비롯해 창원에 확진 환자가 발생한 목욕탕을 방문한 50여 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 조치가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연장됐습니다. 다만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기본 방역은 강화됩니다. 시설 구분 없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모든 사업장에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하는 한편 식당이나 카페 등 음식 섭취나 판매 목적의 시설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의 음식 섭취는 금지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창원시가 고용 안정 지원 사업에 집중한 결과 당초 목표했던 903명의 고용 창출에 성공했습니다. 창원시가 추진한 고용안전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은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산업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면 정부가 지원해서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올해는 961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85억여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지역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한적십자 경남혈액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 혈액 보유량은 3.31분으로 전국 평균 4일분과 적정 혈액 보유량 5일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혈액원은 코로나19 탓에 헌혈자가 크게 줄면서 특히 A형과 O형의 경우 보유량이 부족하다며 헌혈에 대한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사랑의 그린 PC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보급되는 사랑의 그린 PC는 도, 시군 등 공공기관에 사용하던 것으로 240대를 무상으로 기증받아 중증 장애인 기업에서 정비한 뒤 오는 7월부터 단계별로 소외계층에 보급됩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신규 사업자를 위해 다음 달부터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는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는 신규 사업자에게 절세 방법과 구제 절차 등을 지방세 납세보호관이 방문 또는 전화로 알려주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올해 설립한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입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시민생물조사단 발대식이 어제 창원천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지난달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70여 명의 시민생물조사단은 어제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창원천과 남천, 람사르 생태공원 등에서 10명의 강사단과 함께 도심 속 생물 서식지와 먹이 활동을 조사하고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창녕군이 치매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찾아가는 치매 검사를 진행합니다. 읍면 경로당과 개별 가정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번 검사 대상은 만 65살 이상 군민 19,000여 명입니다. 조사 결과 치매가 의심될 경우 보건소 협약병원에 정밀검진을 의뢰하는 한편 창녕에 주소를 둔 군민에게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검진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다음 달 착공해 1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8억 원의 사업비로 사천시 보건소 뒤편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상담실과 재활 프로그램실, 치료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김해시가 축산물 유통 단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 사육농가 222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이력제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농가는 1차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장 식별번호 미신청과 출생과 같은 미신고 사항에 대해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함안군이 모기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인 봄철 모기 매개성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 방역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은 이번 방역에 3억여 원을 투입해 공수위 18명으로 세계 방역반을 꾸리고 다음 달 말까지 5개 축종 18만 3천 마리를 대상으로 일본 뇌염 백신을 비롯한 10개 질병에 대해 예방 백신 공급과 접종을 지원하고 보조 약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밀양시가 다음 달 23일까지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후계 농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우수 농업인을 선발해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선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까지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읍면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29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